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함수들 중에서 경과 시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타이밍 관련된 함수들이 따로 타이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과 시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express vi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자, express v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에게 좀 더 사용의 편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GUI 기반으로 제공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아이콘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해서 네모 박스 안에 뭔가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express v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의 express vi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express vi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입출력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 관련된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는 시작 시간을 초로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겟 시간을 초로 입력하실 수 있고, 리셋을 할지, 그 다음에 자동 리셋을 할지를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랩뷰 같은 경우는 이 커넥터 펜 정보를 봤을 때 굵은 글자테가 있다는 거는 입력으로 반드시 뭔가 입력값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과 시간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더라도 입출력 쪽에 굵은 글자체가 없기 때문에 에라 실행 버튼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하건대 리셋이라든가 자동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도 디폴트 값이 선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디폴트 값이 어떤 값으로 선언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출력으로는 현재 시간 정보를 초로 표시하기도 해주고, 이거를 문자열로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경과 시간에 대해서도 초로 표시해주고, 시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로 값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을 문자열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 시간에 대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시작 시간 초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다 제공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간단한데요. 자, 프론트 패널 UI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고, 타겟 시간을 입력받을 수 있는 숫자형 컨트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경과 시간을 초로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시간이 경과됨이라고 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VR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를 병렬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경과 시간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화일 루프에서의 루프 주기는 제가 기다림 함수를 써서 윈도우 OS에서 제어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1ms의 기다림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이쪽에 달려 있고, 이 상태에서 경과 시간에 대한 타깃 시간을 숫자형 컨트롤로 인가하실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 리셋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리셋을 하게끔 운영할 거고요. 출력으로는 이제 time has elapsed라고 하는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이 시간이 경과되면은 값이 순간적으로 참이 됐다가 다시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는 시점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위의 화일 루프에서 이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이 아래쪽 그 루프 같은 경우는 이 time has elapsed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만 이 그래프 여기서는 보면은 이 웨이브폼 그래프가 그래프 차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으로 원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히스토리 버퍼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래프 차트가 되겠는데, 이 그래프 차트에 난수 생성 데이터를 표시해 주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 프론트 패널 UI에서 타겟 시간을 0.1초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100ms마다 한 번씩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도 이 정지 버튼에 동기가 돼서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불리언 컨트롤 사용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기계적 동작 특성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조건에 맞게끔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내가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놓을 때 렛치, 그러니까 렛치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은 잠깐 동안 내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잠깐 참이 됐다가 거짓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이 VI를 다시 실행할 때 굳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놓을 때 스위치 형태로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시면은 VI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이 화일 루프가 만약에 이 불리언 컨트롤에 의해서 제어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 정지 버튼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자, 로컬 변수를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적 동작 특성은 스위치 형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놓을 때 스위치로 제가 속성을 줬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VI가 다시 실행할 때는 반드시 정지 버튼을 먼저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 VI, 이 화일 루프가 실행이 될 때 정지 버튼이 참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정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정지 버튼이 거짓으로 설정되는 걸 먼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를 화일 루프에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코드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경합 조건, 즉 레이스 컨디션에 빠져서 실행할 때마다 동작이 다르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정지 버튼을 먼저 거짓으로 설정한 다음에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실행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히스토리 버퍼의 데이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은 시작할 때 이전에 설정했던 값들이 다 지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용을 해서 타겟 시간마다 자, 그 웨이브폼 차트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간단한 실습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경과 시간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코딩할 내용을 좀 보이도록 하겠고요.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먼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는 병렬 루프 두 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한 개,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구현하겠고요. 자, 두 개의 화일 루프에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자, 위에 화일 루프에서 자, 정지 버튼에 대한 걸 하나 만들 텐데요.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자, 우선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항상 처음에 만드실 때는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렛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놓을 때 스위치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생성의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화일 루프는 다 자, 1ms마다 한 번씩 폴링 하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타이밍 함수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입력 값은 제가 자, 윈도우 OS에서 제어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1ms로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아래도 동일하게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실행을 했다가 정지를 누르면 동시에 정지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지 버튼이 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이 값이 처음에 거짓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드시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값을, 초기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자, 화일 루프에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 정지 버튼이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화일 루프가 지금 두 개가 돌고 있는 상태고 정지를 누르면 정지가 되고 다시 실행하면은 자, VI가 실행이 되고 정지 버튼 누르면 종료가 되고 이렇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위의 화일 루프에서 경과 시간을 하나 함수를 불러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경과 시간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express vi 타입으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가져오신 다음에 가져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GUI 창이 떠서 자, 경과 시간을 몇 초로 설정한 것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확인 누르셨을 때도 보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깨지지가 않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입출력 데이터를 하나도 연결하지 않더라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과 시간은 1초로 설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이기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보이게 되어 있고, 저는 캡션 정보도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여기에다 그냥 주석으로 경과 시간이라고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입력과 출력 쪽에는 자, 입력에는 타겟 시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겠고요. 자, 한글로 자, 타겟 시간이라고 제가 하겠고요. 초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리셋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기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자, 참이 됐다는 거는 자동 리셋이 기본적으로 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값은 참이지만 저는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경과 시간에 대해서 저는 초로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으로 생성된 그 라벨 정보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일 루프 사이즈 줄여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는 구현이 됐고요. 자, 그런데 UI를 저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버 그 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겟 시간에 대해서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숫자형의 자, 숫자형 컨트롤 바꾸시겠고요. 그리고 자리 맞춤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 시간에 대해서도 자, 대체에 자, 실버에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 그대로 사용을 하겠고요. 자, 이거를 자,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 경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아래쪽 루프에 대해서 구현을 할 텐데요. 자, 아래 같은 경우는 time has elapsed라고 하는 값이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리언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동작 특성을 보셔야 됩니다. 자, 동작이 지금 사용자가 설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누를 때 스위치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 로컬 변수를 그냥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생성에 로컬 변수를 만드셔도 자, 문제는 없게 되겠고요. 자, 읽기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자, 이게 좀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네요. 이걸 옆으로 좀 키우겠고요.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time has elapsed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이 참인 경우에 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이용해서 자, 출력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은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값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 사이즈 좀 줄여주겠고요.
이렇게 하고 위로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자, 이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형 인디케이터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자,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히스토리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으로 원소 타입을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항상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그래프 팔레트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지금 숨어 있는데 이거를 이 아래쪽으로 제가 배치를 시키겠고요. 자, 줌인 줌아웃 기능을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용을 해서 처음에 VR가 실행이 될 때 기존의 데이터를 다 클리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생성에, 자,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빈 문자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1초마다 한 번씩 지금 랜덤 데이터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0.5초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0.500ms마다 찍게 되어 있고, 자, 점점 빨라지죠. 자, 이렇게 하면 100ms마다 한 번씩 랜덤 데이터의 데이터가 찍힙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time has elapsed라고 하는 값이 이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이걸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ms마다 한 번씩 이 참이 됐다가 다시 거짓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지를 하시겠고, 예를 들어서 이 기다림 함수에서, 자,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100ms마다, 자, 잘 안 찍히죠?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time has elapsed라고 하는 값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복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00ms 주기마다 한 번씩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면 천천히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과 시간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 타겟 시간마다 한 번씩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랜덤 데이터를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